일단은 지난번 5,500, 6,000이 안 깨지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가 미국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거나 금리 인상을 2번 연속으로 하거나 미국이 아니면 진짜 블랙스완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지금은 현금을 아껴야 할 시기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신호가 나와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금은 원래 시장에 노멀할 때 본인이 그 트레이딩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20% 이내로 가져갈 수도 있고 보통 노멀할 때 30%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이게 전업 투자처럼 되면은 현금이 30%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침에 해가지고 오후에도 이상하면은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보고 계실 분이 아닌 못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현금이 30% 정도는 무조건 내지는 하나의 디폴트 값으로 해라. 하다 보면 본인이 사고 팔고 잘하면 2%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현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아낄 현금인지 쓸 현금이 다릅니다. 지금이 이미 현금이 50% 갖고 있다요. 그러면 뭘 더 아낍니까? 기회를 봐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이 지금 10%밖에 없어요. 그럼 맡길 수가 없죠. 그러면 많이 올라갈 때 좀 줄여가지고 현금을 또 챙기시는 거 중요합니다. 본인이 잘하면은 트레이딩, 스캘퍼 하루에도 몇 번씩 팔고 하루에 승부를 보는 그런 트레이딩 스타일이 자기의 투자의 30% 이상이면은 그러면 현금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고 많이 가져가지 않고도 잘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스킬을 기르셔야 돼요. 노멀한 사람들은 하루에 2-3번 이상 장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2-3번 이상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현금이 안전방으로 3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금이 보통 사람이라 가정하고 현금이 25%입니까? 50%입니까? 50%면 이제 써야 될 시기고요. 10%만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보존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섹터가 반등할 때 주시장 반등할 때 자기가 현금 30% 갖고 있어요. 나머지 70%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70%가 딱 보니까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하는 약한 종목이나 약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등할 때 그거를 치셔야 됩니다. 그걸 치고 잘 되는 종목으로 추려갖고 집중해야 됩니다. 같은 현금이라도 이 포트폴리오의 믹스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조정에서 한국 증시의 바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난번 6,000이 안 깨지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가 미국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거나 금리 인상을 2번 연속으로 하거나 미국이 아니면 진짜 블랙스완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2번 연속으로 옮기거나 올리지 않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한 4.78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10년 기준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증시는 다시 6천 이하를 터치하려고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한꺼번에 장이 10% 빠진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 6천 이하로 가는 건데 그런 흐름이 되면은 2-3일 걸쳐갖고 6천 이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2배 ETF 레버리지 피해 때문에 청산되는 그런 경우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로 들어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터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슈는 뭐냐면 지그재그 나중에 나오겠는데 박스권처럼 애매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지금 예탁금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이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빨리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돈의 무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건 없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해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지금 더 쫀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아갖고 요즘 장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흥분해갖고 들어오지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부동산에서 증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관계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좋죠. 근데 계기가 됐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를 들어올까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각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더 예탁금이 100조 깨지는데 그럼 90조가 되는 순간에 붕괴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1,400, 5,200 가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닥은 상당히 강해졌고요. 환율도 워낙 강세가 되고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상당 부분이 노이즈거든요. 물론 우려되는 게 반도체 때 없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게 반영해서 내려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반 경직은 7월 말보다는 나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5천만 원으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떤 비중과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습니까? 네, 뭐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가라면 현금은 30%, 전문가가 아니면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70 가지고 반도체, 정확히 말하면 AI 관련되는 주식. 그러니까 반은 AI랑 관련되는 없는 주식. 현재는 그렇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AI 관련되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그것도 있죠. 변압기, 원자력, 원전도 AI 관련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합해서 현금 빼고 나머지 거에 반. 그럼 현금 빼고 나머지 반은 또 뭐죠? 넌 AI, 조선주도 넌 AI, 화장품, 바이오도 그렇습니다. 그럼 바이오는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더 좋은데 전제가 깔리지 않더라도 금리가 인상이 미뤄진다는 것만 가지고도 단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학회라든지 모든 일정들이 9월부터 활발해지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를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주도주는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업종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주도주 찾는 게 뻔하죠. 그러면 기존 주도주가 왜 흔들릴까요? 기존 주도주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서 갈아타는 거. 지금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또는 어떻게 하죠? 기존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충분한 명분 때문에,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존 주도주가 충분히 올라가서 빠진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 주도주가 펀더멘털이 무너졌냐?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환매하고 포트폴리오 믹스 자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도 새로운 주도주가 조금 있다 그러면 섹터별로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만큼 섹터가 크진 않더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실적. 그게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화장품 벌써 한 달 전부터 저는 방송에서 여기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포트를 만약에 채워준다면 물론 화장품이 세치형이 작기 때문에 이 섹터를 20%, 25% 이상 실는 건 무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변압기 많이 세면은 화장품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늦춰져요. 이게 보완이 되는 거지 다 올라가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다 올라가는 건 수급,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저쪽 섹터가 안 될 거 대비해서 믹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이 잘 안 될 것 같아. 노이즈가 계속 갈 것 같아. 그러면 일정 부분을 반도체랑 다른 성격의 것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아니고요. 근데 일반적인 새로운 주도주라면 생각하지 않았던 거 뭐죠? 실적이 잘 나오는 거. 그게 화장품일 수도 있고 조선일 수도 있고요. 변압기일 수도 있고요. 뭐 방산도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데 주가가 비싸면 안 돼요. 주가가 비싸다는 건 목표 대비 위에보다 30% 빠졌냐, 35% 빠졌냐, 40% 빠졌냐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죠?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많이 빠져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비교하는 건 뭐죠?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더 비싸지 않아야 됩니다. 실적 좋고 글로벌 피어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새로운 주도주는 사실은 두 배 ETF의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심플 투 언더스탠드 이해하기 단순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기 쉽습니다. 딱 하면 캐치프레이 잡혀야 돼요. 반도체 쉬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잡힐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나중에 사기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냥 들어든 거지 설명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사기인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심플 투 언더스탠드하고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다 모든 게 우리는 지금 두 배 ETF에서 수급에 완전히 그러한 뒤틀림, 조금 곡해가 아니고 이런 거에 역사 없는, 유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잘못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러한 메커니즘, 시스템을 제대로 철저히 준비를 못한 거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주가 실적이 나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비중을 10%, 20%로 가져갈 거냐 이 개념은 아니고 반도체는 살아있는데 반도체 주식에 대한 우려는 외국에서 나온 거고 외국이 빅테크를 선호했고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 때문에 옛날 과거 사이클대로 4배, 5배 이하로 친 겁니다. 이 우려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 헤어들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옛날 같지 않고 두 배 ETF의 반대작용, 두 배 ETF를 억누르면 이젠 그런 베팅을 할 사람이 적어지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면은 서서히 바뀔 수 있는데 반도체만큼 섹터만큼 시장 규모가 큰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주도가 아니고 순환매적인 것처럼 화장품, 조선, 방산, 변압기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